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차로 인정받고 있는 K2 흑표가 이제는 100% 국산화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산화율 100%의 걸림돌이었던 국산 파워팩 문제가 해결되며 내년부터 생산되는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와중에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가 한국 전차는 폴란드 부품을 베낀 짝퉁 전차라는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폴란드가 한국을 욕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자칭 군사 전문가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K2 전차 국산화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파워팩 변속기가 K2 전차 탑재를 위한 수출 적합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내년으로 예정된 K2 4차 양산분과 폴란드 수출분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워팩이란 엔진과 변속기를 조합한 구동계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전차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K2 전차는 1차 양산에서는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한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했었지만 이후 국내 기술로 국산 1500마력 엔진을 개발하고 이어서 변속기까지 국내에서 개발해 2차 양산분부터 완전한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고 끝에 개발한 국산 변속기가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국산 파워팩 도입이 무산되고 2차, 3차 K2 양산분은 국산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라는 혼종 파워팩이 탑재됐어야 했었죠.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K1과 달리 K2 전차는 개발하며 100% 국산화를 목표로 했었기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K2 전차가 폴란드에 대량으로 수출되고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수출 협상을 개시하며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방산물자 특성상 독일 부품이 들어간 K2 전차는 수출할 때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독일은 중동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었고 과거 아랍에미리트에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을 때도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됐었죠. 전 세계 군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기에 국산화 연구를 다시 진행했었고 드디어 결실을 맺어 4차 양산분과 폴란드 K2 2차 수출분부터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100% 국산화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방산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된 K2 흑표 전차.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음해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이 K2 전차의 반응 장갑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펼쳐 한국 방산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을 확산시키고 있어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지난 6일 폴란드의 한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K2 전차의 훈련용 반응 장갑 교보제의 도면을 올리며 K2 전차에 탑재되는 반응 장갑이 폴란드제 반응 장갑의 구조를 베껴서 만들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주장에 폴란드에서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군사 전문가가 동조하며 이를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언론인이자 안보 분석가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에 두 반응 장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며 폴란드는 이미 한국이 팔려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훔친 물건을 이름만 바꿔서 원주인에게 팔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폴란드 네티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이 폴란드의 사기를 치려 한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폴란드 반응 장갑을 베꼈다는 건지 들어보니 다름 아닌 반응 장갑의 체결 방식을 훔쳐왔다고 합니다. 반응 장갑을 전차 외벽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볼트와 너트 구조를 사용한 것이 폴란드와 같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자신들의 반응 장갑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 장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소재를 사용했냐는 것이지 외형과 고정 방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정 방식조차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폴란드 전차 외부의 반응 장갑 결합부를 용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이 지난 2013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특허 출원한 반응 장갑 모듈 고정 방식인데요. 앞서 K2 전차의 교보제 도면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볼트와 너트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K2 전차의 반응 장갑의 원본은 러시아 T-80U 전차에 장착되어 있었던 콘탁트 파이브였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직후 한국이 빌려준 막대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러시아는 대신 소련제 무기와 군사기술로 빚을 갚겠다고 제안했었고
이를 받아들이며 불곰 사업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리고 90년대 진행된 1차 불곰 사업으로 한국이 받은 무기가 바로 러시아의 3세대 주력 전차 T-80U였습니다. 미국도 손에 넣지 못했던 러시아의 주력 전차를 손에 넣은 한국은 T-80U를 볼트 하나, 전선 하나까지 낱낱이 분해하고 연구하여 당시 개발 중이던 K2 전차에 반영했는데요. 그 결과물 중 하나가 T-80U에 장착되어 있었던 콘탁트5 반응장갑에 기반하여 더 높은 성능으로 만들어진 K2 전차의 반응장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반응장갑 역시 뿌리를 찾아보면 소련의 1세대 반응장갑인 콘탁트1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국 두 반응장갑 모두 뿌리가 소련이었으니 구조가 흡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칭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고 현 폴란드 정부의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같은 유럽도 미국도 아닌 우습게 보던 아시아의 군사 무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거나 현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한국 무기를 무지성하게 비판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번 루머에 기름을 끼얹은 폴란드 군사 전문가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한화의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테스트가 이루어졌을 당시 야로스와프는 레드백의 실전 사격 테스트 결과 10발 중 2발만이 명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레드백의 명중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은 폴란드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폴란드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져 레드백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쓰레기 장갑차라는 인식이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폴란드 정부에서는 레드백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거센 반대 여론으로 한국과 신규 장갑차 공동 개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7월 호주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독일 링스 장갑차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레드백이 못 써먹을 무기라고 믿고 있었던 폴란드 네티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야로스와프가 주장했던 테스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를 찾아보니 한 폴란드 네티즌이 내가 레드백 테스트에 참여한 군인을 아는데라고 작성한 찌라시 글이 출처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군사 전문가로서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무기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에 선봉장처럼 앞장서 왔고 폴란드 네티즌들도 계속해서 쏘으면서도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수한 한국 무기를 가장 먼저 선점한 폴란드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폴란드에서는 트집 잡지 못해 안달인 모습을 보니 배가 불렀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계속되는 비방에 이제는 방산업체나 방사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설 필요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거짓 정보에 대해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내버려 두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그 예시로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과거 KF-21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를 두고 한참 논쟁이 진행될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KF-21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KF-21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애초에 국내 연구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개발한 KF-21 핵심 기술은 계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줄 생각도 없었는데 이들은 당연히 받아와야 하는 거라며 이를 공유해주지 않으면 분담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대응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심으로 분담금 미납 사태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믿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닌 한국을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체결된 지금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루머가 매일 갱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이 같은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한국 방산 대호황이 이어지며 이른바 K방산 르네상스 시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레이시아 FA-50 전투기 여러 덜대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와 수많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근에는 폴란드와의 3조 4,474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2차 실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주의 레드백 129대 수출 최종 계약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계기로 올해도 한국 무기를 찾는 국가들이 대거 늘어나며 수출 규모 200억 달러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도 방산 강세를 이어나가며 4대 방산대국으로 올라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